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8강 제6편 농지법의 소단원사 농지 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농지 이용은 농업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자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그 이용은 아닙니다. 그 이용은 그냥 농업경영 계획서에 따라서 쭉 이용을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 농지 이용은 그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 못할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는, 자, 우리가 농지가 있으면 본인이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소유자가 만약 국가 등이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농업경영하기도 뭐하고 시군구청장이 와서 농사하기도 뭐하니까 그때는 임대차를 줍니다. 원래 임대차는 하면 안 되지만 농지는 임대차를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소유자가 직접 하든가 임대차 하든가. 임차인이 임대차 하더라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해야지 딴 걸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업경영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대리경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농지의 대리경작입니다. 대리경작. 누군가가 대신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대리경작. 어떤 경우에 대리경작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지 먼저 대상부터 보면, 자, 대리경작 같은 경우는 대리경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이거 이외의 경우에는, 이거 위에의 유휴농지는, 쉬는 농지란 얘기죠. 유휴농지는 다 대리경작이 가능해요. 이거 외에 거는 다 대리경작이 가능합니다. 대리경작. 그러나 이 6가지 경우 대리경작을 할 수 없는 6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대리경작을 할 수 없는지 한번 6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의 지력이 약해져요. 즉, 그 농지가 갖고 있는 자체 힘인데, 농산물을 쭉쭉 크게 할 수 있는 힘, 그 농산물을 쭉쭉 크게 할 수 있는 땅이 갖고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왜? 그 농민이 그 농업을 하는 동안 그 식물이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그 땅의 지력을 회복을 하려면 땅에 비료도 주고 땅을 좀 쉬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지력 증진 또는 토양의 개량, 이런 거 보존을 위해서 뭘 하냐면 필요한 기간 휴경을 해요. 휴경. 자, 이 휴경의 목적이 바로 지력 증진을 위한 휴경인 경우에는, 이거 대리경작하면 안 되죠. 이거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력을 증진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대리경작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작으로 계속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걸 연작이라고 그래요. 쉬지 않고 치는 것.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또는 재배 전에 이제 지력의 증진을 위해서 휴경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1번이나 2번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마쳤을 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농지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기도 되어 있는 거예요. 2년 이내에 다른 걸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리경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고, 이건 협의고, 네 번째가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신고를 한다. 자, 요 신고는 네 번째로 오고, 협의라는 거는 행정기관의 장하고 그 산림청장하고 산림부장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 같은 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농지를 전용하기로 협의하는 겁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리고 네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어서. 자, 다섯 번째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입니다. 이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도입니다. 협의, 허가나 협의. 자, 여섯 번째는 그 밖의 경우로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볼 때 1에서 5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 대리경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가만히 보면 휴경농지거나 자, 어떤 이런 지적증진을 위해서 휴경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 농지를 딴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타용도 일시 사용,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 다 요 경우들은 농지를 타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일시로 쓰면은 타용도 일시 사용이 되는 거고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거는 농지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리경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고 나머지 이거 이외에 유휴농지는 대리경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대리경작은 누가 허락을 하냐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기 해당 시군구청장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왜? 함부로 농지를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경작의 경우 이 대리경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리경작자라고 해요. 이 대리경작자는 경작자 누가 지정을 하냐?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사람은 바로 관할 농지에 해당 농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이 될 수 있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해당 농지의 인근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해당 농지의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인근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농업법인이 대리 경작을 할 능력이 또는 자격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해당 농지의 인근 지역에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으로서 대리 경작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두 번째는 만약 1이 곤란해. 자, 1이 곤란. 찾아보니까 없다는 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에 역시 인근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 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으로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리경작자는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지정 절차가 있겠죠. 자, 농지가 있으면 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임대차를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휴농지의 경우에 쉬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있고 대리경작자로 이제 지정될 사람이 있어요.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유휴농지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시군구청장의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자, 먼저 대리경작자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해당 농지에 대해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있다면 소유자 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 등에게 예고를 해야 돼. 예고. 첫 번째가 예고입니다. 이 유휴농지 넘기지 말고 대리경작을 시킬 거예요. 시군구청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예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정. 대리경작자를 수소문 해서 대리경작할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리경작을 지정을 하면 소유자 등에게 지정했다고
통지해야죠. 지정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지정했다고, 누가 지정이 돼 있다고. 자, 이렇게 지정 통지서를 받으면 이 소유자 등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대리 경작할 만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대리 경작 엉터리를 할 것 같고, 대리 경작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 사용료를 제대로 낼 것 같지가 않아. 대리 경작은 이제 대리 경작하면 10% 산출물의 10%를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정 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그 이의 신청 같은 거는 지정 통지서가 아니라 예고를 받은 날 1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예고를 받은 날부터 지정 예고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이의 신청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7일 이내에. 자, 다시 정리하면 유효농지가 있으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유효농지를 갖고 있다면 시군구청장이 예고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예고를 할 때 지정자까지 다 합쳐서 예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고하는데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면 지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 자, 이 예고를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정을 하면 지정 통지서를 보내줘야 돼요. 지정 통지서를 보내고, 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지정 통지서 보내서 대리 경작을 하게 되면 이 대리 경작자의 대리 경작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무한하게 있는 건 아니고, 대리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다? 원칙적으로.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기간을 정한 게 없다면 됩니다.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 경작자는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그 농지 대리 경작하면서 이익을 봤으니까 그 수확량, 자신이 거기서 이익 본 수확량의 10%, 100분의 10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됐어. 기간 만료에 따라서 이제 그 중지가 돼야 되는데, 자,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요. 기간 만료가 되면 신청 기간, 자, 중지를 신청하려면 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 만료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제 대리경작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농사 다시 짓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거 민법의 임대차하고 비슷합니다. 민법의 임대차하고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야 돼요. 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그 중지해달라고, 이제 지정을, 대리경작 지정을 중지해달라고 3개월 전까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리경작 중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시정 중지 신청을 했으니까 1개월 전까지, 자, 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입니다.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돼. 통지. 자, 대리 경작이 지정이 중지됐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제까지 1개월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한다? 먼저 소유자하고 임차인에게 해줘야죠. 끝났다고 알려줘야 될 것이고, 1개월 전까지 또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대리 경작자에게도 알려줘야죠. 그래, 이 사람이 더 이상 대리 경작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이제 대리 경작 중지를 신청한 경우고, 요거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대리 경작을 중도에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 자, 시군구청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 중지 신청이 들어와서 시군구청장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한 거예요. 지정이 해지가 됐다고. 이거는 지정이 이제 중지가 된 거야. 지정이 중지됐다고. 이제 기간이 다 만료되면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라고 중지를 하는 거고, 이 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리 경쟁자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야. 이행을 안 하면 역시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대리 경쟁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중도에 해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간이 만료돼서 중지시키는 거고, 지금 설명한 건 조금 요 해지라는 거는 중도에 해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 경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데 해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죠. 뭔가 게을르게 일을 했다든가. 그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해지하는 사유 첫 번째는 대리 경작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예요.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 해지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시군구청장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대리 경작자가 대리 경작을 하는데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아주 게을리해. 농지를 그냥 관리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리 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그 대리를 계속 1년, 기간 정하면서 1년인데 또 그 다음에도 하게 생겼어. 뭐 지정 신청을 따로 중지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대리 경작자가 그 토지 사용료로서 수확량의 10%를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사용료, 수확량의 10%죠.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거야. 만약에 소유자나 임차인이 거주 불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공탁이라도 해야 돼요.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도 안 했어. 그렇다고 공탁도 안 했어. 이런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대리 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경우, 그때도 가능해요. 근데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정 해지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게을리했는지 토지 사용료를 안 냈는지 시군구청이 알면은 해지를 하면 되는데, 시군구청이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알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 받아야 되는데 대리경찰가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 사용료 안 줬다고 지정해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시군구청장이 토지 사용료 안 낸 거를 이 사람이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대리경작자가 게을리한다든가 토지 사용료를 안 내면 시군구청장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바로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고, 지정 해지도 소유자나 임차인은 지정 해지를 못해요.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거야. 신청. 왜?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신청을 하거나 요청하는 사람들이지,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이다 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경작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그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 정비 사업,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자, 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 진행된 농지예요, 농지. 자,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할 수 없어요. 이 농지는 분할이 불가능해. 그런데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 자, 예외 그러면 뭔 얘기예요? 분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예외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물론 예외라는 거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나열을 해줍니다. 이거 외에는 불가능.
자, 그 사유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 진행된 농지가 도시 지역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즉 도시 지역 중에서도 농업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될 수도 있고 또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즉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쓸 땅이야. 그 부지로 포함되어 버린 거야. 이 농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서 이만큼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들어가면 분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 자, 이미 이제 전용을 했어. 전용을 하면 이미 농지가 아니잖아. 딴 용도로 쓴 거야, 이미. 전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농지를 분할하는 거야. 전용 후에 분할하는 건 상관없다. 세 번째, 이제 설사 이러한 농지를 하더라도 분할을 했을 때 분할 후의 그 면적을 보는 거예요. 분할 후 그 필지의 면적, 각 필지의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이 되면 허가해 주겠다. 네 번째는 농지의 농지를 개량 또는 농지를 교환한다든가 농지를 분필 또는 하필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분할하는 경우예요. 연 농지하고 땅을 바꾼다든가 어떤 농지의 그 개량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허가해 준다. 분할을.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의해서 진행된 농지를 하더라도 토지 분할, 농지 분할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는 분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서만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돼요. 자,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해야 돼. 농업 경영을 해야죠. 농지니까. 농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를 할 수 없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농사 짓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뭐 항상 뭐가 있다? 예외. 자, 예외 그러면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니까 항상. 자, 이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농지의 소유 상한, 소유 제한 특례, 거기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1번, 4번에서부터 9번, 그리고 9의 2, 그리고 10번에 해당되는 농지들은 다 한국농어총공사 뭐 이런 데서 가는 거죠. 이런 건 다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농지. 그 외에 6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임대차를 할 때 임대차 계약 방법 또는 사용대차 방법인데, 자, 임대차는 돈 받고 농지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사용대차는 그냥 사용하라고. 돈도 안 받아. 그냥 쓰래.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를 아무것도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농지를 쓰면 세금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생산 농지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배울 때 재산세에서 농지 같은 경우는 소유하면 농지를 쓰게 되면 농지를 소유하면서 쓰면 저율 분리과세돼서 0.07%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농지인데도 농지로 안 쓰잖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유휴지가 돼버려. 그러면 놀리는 탕이야. 그러면 재산세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용대차 아무나 여기 농지 쓰라고 줘도 이득이라는 거. 세금이 안 내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사용대차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농지를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임대하든 사용대를 하든 꼭 농지를 써야 돼. 이 경우에는 쓰는데, 첫 번째는 그 원칙이 항상 농업 이후에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해야 돼. 농업 경영 요때만 가능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돼. 꼭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의 갱신. 서면 계약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1년이 되기 또는 1년을 계약하든 2년에서 3년을 어떤 계약 기간이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내가 임대차를 안 하겠다고 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차 조건을 좀 바꿉시다. 소비대차 하지 말고 이제 임대차 합시다. 이렇게 바꿔서 제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임차료를 좀 올려주시오.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입 다물고 가만히 묵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임대가 된 거예요. 계약 기간에 정한만 없다 뿐이지. 이해가 가죠? 왜? 민법에서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이게 묵시의 갱신을 인정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봅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자, 무슨 얘기냐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있으면 농지의 소유자가 있어요. 자, 이 소유자가 이 농지를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를 한 거예요, 지금. 임대차.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소유자가 팔았어, 이 농지를. 그래서 새로운 양수인이 나타났어. 그럼 이 양수인은 역시 임대인, 원래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임대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또 다섯 번째, 요게 의외로 좀 중요한데, 국유재산, 국가재산 있죠? 국가가 소유한 농지라는 얘기예요, 이건.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라는 얘기예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농지의 경우에는 1에서 4의 규정이 하나도 적용되자. 적용 안 해. 적용을 안 해요, 이런 걸. 임대차 사용자한테 꼭 농업경에 이용 안 해도 되는 거야. 서면 계약 안 해도 돼. 묵시적 갱신 해당이 없어요. 자, 임대인의 지위 승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는 1번의 4가 해당이 안 되고, 요건 다 사유지인 농지, 사유농지만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8강 농지 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설명했다시피 이 농지 이용은 농업인이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장려를 하는 거예요. 농업이용, 농지니까 당연히. 근데 그 해당되는 농지가 유휴농지가 된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임대차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그리고 예외되는 거,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만 이게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